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주말장이 됐습니다. 어제 뉴욕장, 오늘 아침에 아시아장의 골드 실버 시황은 보합 혼조입니다. 혼조라고 보면 됩니다. 등락은 있었지만 심했지만 어제 진짜 박스권에 에서 지금 이제 등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골드가 더 상승할 수도 있는, 조금 있다가 오전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골드가 조금 더 상승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어제 아침 시황과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시황은 국제시세 단가는 어제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또 미국의 퍼스트 패블릭이라는 은행이 유동성이 문제가 됐죠. 그러면서 그 대형은행 11개, 대형은행 10개와 어쨌든 11개사가 은행이 공동 대응을 해서 300억 불의 유동성을 지원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보험에서 지원한다, 정부에서 지원한다, 이런 부분은 일시적인 땜빵질이지만, 지금 은행에서 공동 대응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뱅크런 사태는 조금 이제, 잦아들지 않겠냐. 그 다음에, 옐런 재무부 장관도 지금 이제 미국 은행 시스템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고, 일단은 은행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그 문제와 는 이제 본질적으로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조금 안정권이 들어가지 않겠냐. 그다음에 그 크레딧 스위스 부분도 지금 현재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유동성을 지원을 했죠. 70조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면서 CS 부분도 어느 정도 지금 안정권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굉장히 이번 주는 특히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은행 거는 그런 어떤 형태로 일주일이 지내왔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그 뉴욕장 굉장히 중요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은행에서 공동 대응을 하면서 뱅크런 사태가 일단락되지 않느냐라는 기대감 쪽에서 미 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전반적인 시황 속에서 어제는 지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나머지는 시황 분석할 때 말씀드리고 국제 시세, 국내 시세 한번 점검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입니다. 국제 시세입니다. 1트로이 온수당 1923불 43센터, 1g당 61불 84센터, 1kg당 61,839불 66센터가 지금 현재 골드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시세는 돈으로 내가 살 때가 34만 6천원, 팔 때가 29만 5천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골드 바 소비자 가격은 9,226만 8천원, 9,226만 8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버입니다. 실버는 1트로이 온수당 21불 82센터, 21불 82센터가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4,010원, 팔 때가 3,060원에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실버 바 소비자 가격은 110만 09,000원, 110만 09,000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미 증시는 어제 상승을 했습니다. 3대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장 핫 이슈가 그
뱅크런 사태인데 어제 은행이 공동 대응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어떤 뱅크런 사태가 안정적으로 방향을 틀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것이 바로 정시에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달러 지수도 오늘 어제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103.907 어제가 104.279였죠.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미국채 수익률은 오히려 반등을 했습니다. 어제가 436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4.570입니다. 지금 뭐 어제 연합회는 은행에서 공동 대응을 하면서 뱅크런 사태가 어느 정도 지금 사태가 수습이 된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이제 어제는 오히려 3월달에 금리 동결의 여론이 높았는데 어제 은행에서 공동 대응을 하면서 지금 이제 3월달 금리 인상이 0.25% 금리 인상으로 지금 급선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어제 그 몇 가지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봐보면 0.25% 금리 인상을 가도 되겠다 이렇게 조금 느껴집니다. 대신에 이제 최종 금리가 뭐 5.25다든지 5.15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것이 확 꺾여서 최종 금리가 5%대, 5.15%대 이 정도 수준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원 환율이 1305원 어제보다 10원이 내렸습니다. 어제 1315원이었죠. 자, 비트코인이 어제 아침에 25,711불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지금 이제 급격하고 그 25,917불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그래서 26,000불대를 좀 뚫을 것 같은 그런 기세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더리움도 지금 이제 거의 1,700불대를 뚫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비트코인 시장이 상당히 지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 전반적인 코인 시장은 상당히 오늘 주말장에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어제 미국 주식 증시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미국채 수익률 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보이죠. 어제 달러는 떨어졌는데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서 어제 골드 실버 시장이 혼조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었고 달러 인덱스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좀 떨어진 부분은 유로화가 어제 그 CS 금융 CS 그 스위스에서 CS 은행의 지원 70조의 지원이 발표가 되면서 유로화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가 떨어졌고 어제 또 중요한 것은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0.5%. 그 지금 금융 사태에서 0.5%를 인상을 할 수 있겠냐는 논의가 많았는데 리가르도 총재가 저번 달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0.5% 올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감하게 0.5%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큰 이슈들이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맨 먼저 미국의 퍼스트 패브릭 은행이 유동성이 어제 문제가 발생이 됐죠. 이 유동성이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대형 은행 플러스 뭐 유동성이 괜찮은 은행 11개사가 이 유동성을 300억 유동성을 지원을 해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현상은 뭐냐면은 은행이 공동 대응을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 지금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이런 형태가 아니었죠. 물론 그때하고 지금 완전히 이제 질이 그 내용이 많이 틀리지만 지금은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 즉 뭐냐면 적은 은행에서 큰 은행으로 자금이 옮겨가면서 유동성 문제가 발생이 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뭐 지금 물론 이제 고금리 그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 채권 그 대출 회수 뭐 이런 부분이 자금이 풍족하게 돌아갈 때 하고는 좀 틀리죠. 그렇지만 유동성 문제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뭐 전체 유동성 은행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뭐 100조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갑작스럽게 20조가 다른 은행 대형으로 가버리고 이래버리면 유동성이 안 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은행이 이제 공동으로 대응하고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어쨌든 제로금에 예를 들어서 시장이 100조가 움직이면 이게 뭐 은행 쭉 한 부분에서 이 은행을 가지고 그게 사라지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적은 은행에서 큰 은행으로 뭐 20조로 옮기니까 작은 은행에 문제가 되고 오히려 큰 은행에서는 더 커지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전체 시장의 자금 흐름은 100조이기 때문에 이것이 은행에서 공동으로 대응을 한다면 지금 미국 뱅크런 사태는 빠르게 진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옐런 재무부 장관도 미국 은행 그 시스템은 아직까지 건재하다. 예금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확신해도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 재무부 장관이 지금 연일 이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이번 주는 미국의 뱅크런 사태가 심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럽 ECB 유럽 중앙은행에서 어제 금리를 0.5%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 크레딧 스위스 은행 문제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겠나라고 했는데 리가르드 총재가 과감하게 0.5% 금리 인상을 하고 물가 금융 안정에 대응하고 유동성 은행에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크레딧 스위스 은행도 상당히 안정을 많이 찾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크레딧 스위스 뱅크에 70조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약 70조를 유동성을 지원을 해서 문제 없게끔 해간다. 이 70조 지원을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크레딧 스위스 뱅크가 어제 하루 만에 주가가 24%가 반등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뱅크런 사태가 조금 잠을 자는 좀 안정이 되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다. 특히 이제 유럽 이제 미국 장까지가 뱅크런 사태가 어떻게 이번 주에 잘 마무리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방송할 때에 이 뱅크런 사태는 쉽게 가시지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 주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오늘 저녁에 유럽 미국의 정시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 주간 실업보험 청구가 어제 이제 발표가 됐죠. 다시 20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19만 2천 명. 그래서 전주보다 21만 명이었죠. 점주는 전주보다 좀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실업보험 청구가 20만 명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0.25%로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만약에 금리를 동결한다고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좀 시장은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많다. 왜? 결과적으로 은행 뱅크런의 이 문제로 인플레이션 잡는 긴축 정책이 흔들리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5.25%까지 인상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최종적으로는 5%에서 5.15% 정도의 금리 인상으로 하고
이제 금리 인상 동결이 되지 않겠느냐, 요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첫째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뱅크런 사태도 금융을 안정화시켜야 되고, 뭐 이 두 가지 이제 토끼를 잡아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뭐 뱅크런 사태는 고금리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지금 뭐 인플레이션은 약간 어제 내용을 봐보면 어제 그제 지표들은 조금 잡히는 걸로 나왔습니다. PPI 지수, 뭐 소매 판매량도 떨어졌고, 뭐 제조 지금 제조업 또 조금 감소가 되고, 뭐 이런 부분을 보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지고요. 강하게 대두가 됐던 3월달 동결, 4월달 FOMC 인상 없으니까 5월달에 인상하는 이 안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0.25% 인상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전반적인 지금 어제 하루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었고, 프랑스는 이제 연금 개혁을 단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강행을 해서 정년을 60에서 64세로 늘리고 뭐 연금을 조정하는 이런 어떤 내용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원 의원을 통과를 안 했지만 과감하게 그 방향을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들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드디어 지금 방어너 그룹을 퇴출시키는 그런 지금 내용이 떴습니다. 그리고 지금 권력 암투가 완전히 확장되는 뭐 확전이죠. 권력 암투가 이제 극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러시아가 상당히 힘든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서방에서 지원한 이제 전차 탱크들이 지금 이제 거의 전선에 지금 다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곧 아마 3월 대공격을 하지 않겠다. 지금 길이 워낙 지금 겨울 녹아서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이 전차가 가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어떤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땅이 마르고 나면 상당히 이 전세가 역전이 되고, 그 다음에 일부 전선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공격을 통해서 지금 전진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지금 뭐 뱅크런 사태 때문에 다른 정보는 거의 지금 이 시장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제 미국의 뱅크런 사태는 어제부로 조금 진정세로 돌아서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스위스 크레딧 스위스 뱅크도 어제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70조 유동성을 지원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일단락이 되어가는, 그리고 과감하게 유럽은행 ECB에서는 0.5% 금리 인상을 올리면서 그 유럽은 오히려 유로화가 상승을 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유로화가 상승을 좀 한다라고 보면, 힘이 실리면 달러는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달러가 좀 빠진다고 보면 골드는 조금 반등할 수 있다. 골드 실버는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단 이제 금리 인상의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렇게 나쁜 시장은, 골드 실버는 나쁜 시장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말 한 주 동안 정말 이 살얼음 판을 걷는 한 주를 지금 지나가는 거 있습니다. 오늘 뭐 월가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오늘 미국 시황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저도 이번 주는 사실 한 3일을 거의 잠을 못 잔 상태로 지금 시황이 진행됐고, 뭐 계속 체크를 했고, 어제도 한 3시간 정도 잔 것 같습니다. 3시간 정도 잔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 지금 뱅크런 사태가 어제 은행이 공동 대응을 하면서 뭔가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 다음에 크레딧 스위스 뱅크는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70조 유동성을 지원을 하면서
또 안정을 찾아가는 어떤 이런 형태가 지금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간다고 보면 개발도상국 뭐 또 다른 어떤 이런 이 나라에서 뱅크런 사태가 몇 개만 터져버렸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 있었는데, 어쨌든 미국도 발빠르게 움직였고 스위스 그 중앙은행도 발빠르게 움직여서 잘 마무리가 일단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뱅크런 사태는 쉽게 심리적으로 깔아앉지 않는다. 이게 이미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그때 금융사태 때 한번 겪어봐서 그런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은행도 공동 대응을 하면서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퍼펙트한 어떤 안정권에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일단은 미국 은행에서 공동 대응을 하면서 뱅크런 사태는 조금 더 상당한 수준으로 이제 안정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3월달 다음 주 3월 화요일이죠, 수요일이죠, 3월 22일 금리 인상 그 부분까지는 뭐 그게 하나의 분기점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 그 전반적인 시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골드 실버 시장은 반등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한번 좀 잘 지켜보시고 응대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을 뵙겠습니다. 4월 달부터는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 매일 아침에 지금 시황 분석을 하는데, 앞으로 지금 5일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 5일을 분석하는데, 요즘엔 제가 이제 출장 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거의 5일을 분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한 4일 정도를 분석하는데, 아침에 2번, 저녁에 2번, 지금 이제, 미국 개장도 1시간 정도 빨라졌기 때문에, 충분히 저녁 시간에 미국 시장을 바로 보면서 분석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2번, 저녁에 2번, 일주일에 4번을 시황을 분석하는 걸로 4월 달부터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 이 지금 비즈니스 역시 지금 4월 달부터 새로운 비즈니스가 스타트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굉장히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매일 아침에 하는 이 방송 때문에 사실 제 개인적으로 이런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이제 5월달 되면 딱 2년이 되는데, 2년 동안 거의 매일 아침에 방송을 했는데 4월달부터 조금 오전에 아침에 2번, 오후에 2번, 오후에는 저녁 시간은 실시간 방송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참고하시고 커뮤니티에 그 내용을 계획을 잡아서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좀 많이 이제 이 청취율이 떨어집니다. 시청률이. 그래서 많이 이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서 또 저한테 좀 힘도 좀 실어주시고 4월 달에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제가 한번 설명드릴 계획이니까 참고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